안녕하십니까, 진금농장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샤인머스켓 농사를 잘 짓는 방법에서 간문농약사 배봉필 대표께서 강의해 주러 왔었는데 한번 쭉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에서 중급, 고급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 기간이 우리 그 사인 전반에 대해 하려면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전략에서 요점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박수. 네,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예. 다행히 며칠 전에 우리 총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보통 보면은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철이 바쁘면은 저희도 바빠요. 비수기 때 이래 보통 교육을 제가 한 3시간 정도 교육을 한 6일 정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가 6개월 정도씩 이렇게 시스템을 가져가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바쁜 시간이고, 제가 오늘 진행하는 방법은, 포도락 하는 거는, 그 포도 특징, 그죠? 그 포도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유전적으로, 샤인머스켓 포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 같은 자리에 재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농사 지어가지고, 많은 소득을 내는 물건이 아니고, 1000평, 만약에 부부 2분이 하신다면 한 1200평. 요 정도만 관리해야지만 상품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육을 받아보고 유튜브나 이런 쪽에 들어보면은 이 FM대로 올리지도 쓰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재배하는 방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놔두는 농법. 그냥 놔두는 거예요. 포도가 되게 놔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놔둬야 되는데 아마 놔두고 안 되니까 우리가 답답하니까 뭘 집어넣고 뭐 이렇게 관리하지,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할 얘기가 뭐냐면 토양 얘기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는 마사나 모래를 가지고 바짝만 했습니다. 복토, 객토 하면서 흙을 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유기물이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하죠, 유기물이. 그래서 유기물을 넣어야겠다. 새 땅에 우리 이제 나무 심어야 되니까 유기물 넣어야겠다 하면서 넣는 게 보통 축포를 많이 넣어요. 아니면 발효 안 된 유박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유박이나 가축분은 최소량으로 많이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무슨 양분을 많이 집어낸다 하는 거를 샤인머스켓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토양에 뭘 좋은 걸 많이 넣어야지 농사를 생각하는 거. 올게 열매를 다루면 열매가 작았고, 올게 열매를 여름 전할 때 잎이 많이 말랐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발견되니까, 우리 밑에 양분이 부족하고 그림이 정갑다. 그 다음에 더 합니다. 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지금 포도밭에 땅이 왜 안 좋아지냐면은 자꾸 넣어서 그래요. 바짝만 할 때 뭐를 많이 넣는 걸 안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샤인머스켓 농사 잘 지으시려면은. 그리고 내 토양에 물을 줘가지고 배수가 얼마큼 되는지 그거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옆집에 물을 주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더라, 3일에 한 번 주더라, 어떤 집에는 1시간 주더라, 2시간 주더라. 이거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틀린 거예요. 내 밭에도 한 구간이 있으면은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토양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내 토양에 물 주니까 싹 다 내려가 버리다. 안 좋은 토양이겠죠, 그죠? 마사는 배수 잘 되는데. 그래서 점질 성분을 보태줘야 되는데, 황토라든지 이 점토를 갖다가 집어가 객토에 넣어가 복토한다는 것도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내 토양 자체에서 그와 비슷한 것들을 넣어주는 것 중에서 하나가 숲이라 하는 톱밥, 나무 슬러시입니다. 그래서 나무 1년에 농사 짓고 가을 돼가지고 우리 전지하면 전지했는 걸, 그죠? 옆집에 내 면적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양을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가 해가지고 그것과 깔아 넣는 거예요. 원래 당장은 유기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마지막에 깔아가지고 놓고 되면 이름 보면 풀 안 납니다. 보습 효과가 있어요. 수분 증발량 적어집니다. 풀 덜 나거든요, 그거 하면은. 그러면 그걸 몇 년 하고 나면은 이게 땅으로 들어가면서 유기물화 됩니다. 일부러 넣지 않는다라면은. 그리고 멀칭은 안 하는 거죠. 토양 관리 때. 멀칭이 안 하는 게 1등입니다. 기준은 안 하는데 해야 될 밭이 있어요. 우리는 물만 주면 서서 빠지니까 요 공간에 수분이 적단 말입니다. 수분 좀 갖고 가려면 멀칭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밭이 아니고는 멀칭은 안 하고 풀하고 사와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좋아져요, 나무가. 대부분 멀칭을 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숨쉬는 멀칭하라고 얘기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긴 합니다면은 굳이 멀칭을 하려고 하면 흰 멀칭, 통 멀칭이 더 좋죠. 예.
근데 실제로 풀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긴 해야 돼. 언제 하느냐? 늦게 해요, 늦게. 늦게 하는 시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부분 지금 우리 지역에는 멀칭하는 시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은요. 늦게 하면 좋습니다. 하긴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해야 되니까. 언제 하느냐? 전년도 저장 양분이 움직여가지고 어느 정도 내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끌어올리기 전단계까지는 우리 쪽으로 봐서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시죠? 4, 6기까지는 저장 양분이죠. 그리고 저장 양분이 4, 6기까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열매 달 때까지, 심지어 열매가 달아가지고 새 부분이 일어날 때까지 저장 양분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가져가는 방법은 수분량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거기부터 삭도 때부터 물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그 저장 양분 빨리 없어집니다. 빨리 없어지면서 웃자라겠죠, 그죠? 제가 강조하는 거는 물을 많이 주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포도가 물을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샤인마스켓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포도보다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요는 한데 많으면 안 돼요. 없었으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적당한 수분량을 이제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흙을 만드는 방법은 내가 물을 줬는데 한 3, 4일 지나니까 물이 없더라. 그럼 3일 만에 물을 보충해 주는 거고, 내가 물을 30분, 1시간 줬는데 일주일 동안에 물이 있더라. 그럼 일주일 다음에 물을 주는 거예요. 멀칭을 빨리 하게 되면 뿌리가 밑으로 잘 안 갑니다. 습기가 저장이 있으면은. 그래서 저장 양분으로서 사홈에 만들어주는 방식을 하시려 그러면은 절간이 짧게 나오고 안정적으로 나오려 그러면은 수분량을 우리가 초봄에 물 나기 위해가 수액이동기에 물을 많이 주자는 거죠. 많이 줘가지고 순이 발화해가지고 맹아에서 발화를 바뀌어가지고 순이 딱 2장 벌어지고 석장째 오를 때쯤인데 요 초기 단계까지는 물을 줘요. 얘가 올라왔다 하면 그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끊으라는 표현을 씁니다. 돼지봉어한테 적게 주셔야 돼요. 저장 양분을 가지고 올라올 때는 수분이 필요치 않습니다. 뿌리 발근을 도와주는 시기가 언제냐면 순이 내밀어가 나왔을 때 얘기합니다. 그때 뿌리를 좀 도와줘야지만이 얘가 클 때 이 저장 양분에서 가는 4, 5개 지난 다음에 잎이 오그라진다라든지 갑자기 이상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결국에는 저장 양분 다음에 연결돼야 됩니다. 뭐가 연결합니까? 결국에는 뿌리가 이제 만들어져. 뿌리가 이제 수분 또 올려야 되고 조금씩 움직여줘야 됩니다. 요 과정상 뿌리가 늦게 자라기 때문에 한번 도와주는 거는 투자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2번 정도. 그 이후로부터 밝은 재라고 쓰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장막이라든지 고온기에 잎이 이상해졌다. 갑자기 가습이든지 건조하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뿌리가 상했다. 판단이 될 때, 그럴 땐 좀 급하니까 한번 쓸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밝은 재 쓰는 시기는 지금 여기도 한 번, 가입번 정도 됐죠. 노지 같은 경우에. 순이 자라기를 한 2, 3일 이상 자랐죠. 예. 지금 단계가 맞습니다. 뿌리 쪽 도와주는 시기가. 그래서 빌어주는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회사의 얘기, 뭐 어떤 일에 강의하는 분들 들어보면은 비록 NK라든지 NPK 정도 20, 20, 20 정도는 좀 줘도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주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심 전 단계 7m, 10m입니다. 그 단계에서 하수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우리 손으로 한 바닥 정도 나왔다 싶을 때 윗부분이 꽃대 윗부분이 조금 딱딱해졌다라든지 꽃이 한 개 보인다 할 때 이게 하수적인 시기인데 그 시기 전까지는 무조건 비료는 안 하셔야 됩니다. 안 필요로 합니다, 비료. 예. 근데 단지 필요한 건 어떤 경우냐면요. 저장 양분이 부족하겠죠, 그죠? 옆집에는 좀 굵게 올라오고, 내가 연수가 벌써 5년생인데 좀 굵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가늘게 올라옵니다, 결과지가. 좀 걱정되잖아요. 저장 양분도 적고. 이래 가늘어가 열매 큰 거 만들어내겠나?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은 영양분을 이제 구해가 넣어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약하게 나오는 놈이나 2번, 3번선 가는 놈이나 같이 가져야 돼요. 만약에 주게 되면은 밑에 따라오는 것보다는 큰 놈이 더 먹습니다. 손이 더 많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물을 적게주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눈이 터지는 시점하고 꽃피는 시점, 만기 시점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눈이 터져가 올라오는 시점하고 만기 들는 시점이 보통 보면 빠르면 한 달이고 길면 45일 걸립니다. 걸리는데 개화 시점부터 출발해가지고부터 날짜가 샤인마스켓은 보통 12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110일 하면 괜찮아요. 작게 만들면 110일 나옵니다. 나오는데 결정이 어디서 나냐면은요. 발화돼가지고 요거 나오는 시점이 있죠. 우리는 발화하고 30일 만에 40일 만에 꽃이 피더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온도를 높였든지 조건이 좋아가지고 우리는 빨리 왔더라. 그거 빠르다 해가지고 절대 습기가 빨리 안 나옵니다. 습기는 만개 시점부터 습기가 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개 전에 한 40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발화에서 순이 터질 때부터 4, 5일기를 지나서 적심하고 꽃피는 시점까지 가는 단계까지가 40일 걸린다고 가정하면은 좀 늦게 올라가는 거 있죠. 위에 거 말고 눈이 밑에 거. 요 두 가지가 올라오면 얘가 늦겠죠, 아무래도. 늦는 놈하고 빠른 놈하고 적심 먼저 해주게 되면 얘는 꽃이 먼저 피고 얘는 늦어요.
그래서 넣는 놈하고 요 놈하고 균형을 잡아가지고 수정할 때 수정하는 날짜를 갖다가 넓게 안 가고 며칠 안에 수정할 수 있는 거. 이것만 잘 해보면은 농사가 쉬워지잖아요. 뭐 약을 한번 치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일이 쫙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요 시점에는 고시기잖아요. 그죠? 손 나와가지고 하수 증량하는 꽃피는 받는 전 단계에 지금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 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 시기에서 순을 정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제일 첫 번째는 그 눈 따기 하죠, 눈 따기. 그죠? 필요 없는 눈 따야 되죠. 그 다음에 1번 유인성 가기 전 단계 2에서 30cm 될 때 보면은 숨고르기 하겠죠. 숨고르 넣고, 그 다음에 1번에서 넘어가 2, 3번에 잠깐 올라가죠. 짧은 시간에. 한 일주일이면 쫙 올라가 버립니다. 그 시기에 얘가 유인선을 만들어가지고 잎 펼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떨어 올리고. 비틀어가 돌리는 건 아시죠? 그죠? 안 떨어지게 하는 방식. 그렇게가 순을 가지런히 놓는 방식입니다. 잎도 편하게 펴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때 내 밑에 눈이 2개 나왔고 3개 나왔어요. 순을 정리할 때 밑으로 보는 거 끝끝 올리기 힘드니까 이쪽 오른쪽으로 양쪽으로 2개 받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2개 받죠. 그죠? 양쪽으로 한 매디에. 받는데 3개 받아도 되고 2개 받아도 되고 1개 받아도 됩니다. 정해지는 법이 없어요. 눈이 충실하면 일단 3개를 다 받아요. 미리 따가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얘가 가다가 냉해 수리비 받아보면은 얘 띄고 나면은 다시 눈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열매는 못 달도 내년을 위해가 내년 결과 모자라는 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 따기를 빨리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좀 늦게 따요. 눈 따는 건 늦게 따고 숨 고르는 건 늦게 하고 위에 올리는 것도 늦게 하시라는 얘기죠. 얘기는요. 늦게 하면은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3,000평, 5,000평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을 늦게 따고 늦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를 빨리 정하면은 도장이 돼요. 우리가 비를 하나 안 주고 물도 적게 줬는데 막 마비가 막 늘어납니다. 날씨가 갑자기 좋아지면. 두 번 공중습도등입니다. 내 바닥에 물 적게 줘도 공중의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얘가 쭉 갑니다. 공중에 있는 질소 다 땡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거하고 도장되는 거하고 틀리지, 그죠? 도장되는 거는요, 물 많이 주면 도장됩니다. 초기에. 많이 먹는 놈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신있게 똑같은 눈의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정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도에 무리하지 않게 똑같이 갔으면은 순이 고루 터지겠지만은 하다 보면 안 그렇잖아. 그죠? 큰 것도 달리고 짠 거 달리고 층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나무마다 밑에 이 흙의 환경이 다르고 물 갖고 있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적으로 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하는 걸 너무 빨리 하시다는 얘기죠. 대부분. 넣자해요, 넣자가. 늦었네 하면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해요. 어떻게 보면 늦었네하고 막 영 능가쁘는 거예요. 적지 말해 너무 가쁘고. 그 대신에 순이 겹치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초기에 그렇게 관리하시니까 너무 막 뭐를 해가지고 순을 억제를 그려야 되고 순을 또 뽑아 올려야 되고 이런 거 하지 마시는 얘기입니다. 놔둬요. 그러고 조절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조절해 주는데 적침은 한 날 동시에 하면 좋고요. 하수 정형도 한 날 동시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손이 막 올라오면 그것도 자르기 시작해가지고 밑에 걸 캐야 되고 위에는 막 씁니다. 이게 잘못된 방식입니다. 가는 놈 놔두고 가는데 꽃문도 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요. 얘가 많이 오고 얘가 너무 많이 오는 단계까지 놔뒀다가 그때 적심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망호 갔는데 10장이 되고 밑에 늦게 왔지만은 매디는 짧지만 살려보면 10장이 돼요. 그 뭐 위에까지 다 살려보면 얘는 요만하고 얘는 이만해요. 그러면 위에서 적심을 동시에 하게 뭐 해야 됩니까? 얘는 칠매 적심이 되고 얘는요 한두 장 가야 적심이 되는데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죠? 먼저 적심하면 아무래도 적심하면 이쪽에 약물이 들어가겠죠. 적심하고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적심을 준비할 때부터 수분 공급을 높여주는 거예요. 제가 물을 적게 줘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면은 1년 동안은 물 적게 줘야 아닙니다. 어떤 시기에는 물을요 제가 막 그냥 줄뻔하게 만들어라 그럽니다. 지금 시기는 물이 적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 되면은 물이 높여져야 됩니다. 수정할 때 물 주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캠벨 과거에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도 화질이 겁이 나니까. 그죠? 근데 캠벨은 GH를 안 하잖아요. 샤인머스켓은 GH를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흐르면 안 돼요. 그 알이 다 붙어 보면 큰일 납니다. 흘러내리고 남았는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 꽃이 다 그거 되면 안 됩니다. 단지 내가 임의적으로 흘러내리는 거를 뭘 흘러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수징행하고 제일 끝단에서 밑단까지가 동시에 꽃이 하루 이틀 만에 다 펴버려야 좋지, 그죠? 그래야지 열매 사이즈가 같이 나옵니다. 요거 나오는 거, 요거 하는 거는 맞지만은 무조건 포도는 꽃이 동시에 피고 그 다음에 오래 있어야 돼요. 빨리 지면 안 됩니다.
수술이 탁 태어나는 순간이 수정입니다. 수정이 되면서 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베리는 우리 체할 때 보면은 만개가 되고 난 다음에 이틀 있다가 수정을 시키라 그러죠. 만약 이틀 있지 않고 수정이 탁 터질 때 시키면 뭐가 됩니까? 씨를 없애려고 얘기하는데 포도 자체가 지가 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액과 만들잖아요. 그죠? 포도가 지가 씨 있다고 착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만개된 다음에 수정됐다고 자기가 느낀 다음에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담가버리게 되면은 얘가 씨가 없죠. 요게 잔알이잖아요. 안 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정할 때 이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일어나는데 수정하기 전에 담근 거겠지만 지나버리면은 탄립이 일어나잖아. 그죠? 좀 흐르겠죠. 그죠? 나무가 바란스가 맞으면 안 흐를래요. 아까 말하는 균형이 잡아지면은요, 만개되고 3, 4일 지나도 안 흐릅니다. 알이 제법 커가 있어요. 수정도 안 나갔는데. 보셨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됩니다. 그 대신에 안 흐르다 하지만은 사실은 많이 흐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일 뿐입니다. 흘러내리고 우승인 것들만 가쪽에 갖고 있는 거예요. 힘 좋은 것들만. 그래서 꽃이 사이사이에 다 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보아이 피고, 어떤 집에 보면 편든 동 맞는 동 좀 이래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꽃을 피워주는 데서 뭐가 제일 중요하면은 온도입니다. 온도하고 수분입니다. 수분이 있어야 돼요. 꽃이 피면은 세포 분열이 하는데 분열 때는 수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심을 하고 하수 정액을 하는 게 제일 맞고요. 한번 적심하고 확인하려고 하면은 손도 안 대서 육손도 안 잡아, 강어도 안 잡았어요. 꽃이 막 핍니다, 위에가. 뭐, 말신치라는 거 아시죠, 그죠? 예, 말신치라는 거는 하수정액 끝나고 치면 돼요. 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열매에 치면 되니까. 근데 꽃이 피는 단계까지 가가지고 빡빡하게 제가 손으로 놓으면 딱딱 소리 날 만큼 해가지고 하수정액을 해요. 그때 되면 단이 잘 보이잖아, 그죠? 어차피 하수정액도 해야 되잖아, 그죠? 안 하는 농법은 아닙니다. 샤인마스켓은 어차피 숙성정액을 해야 되고 알 쏟아야 됩니다. 안 속낭만 거짓말이에요. 그냥 잔알 소액 몇 개 떼야 되는데, 단지 일손을 줄이려면은 짧게 놔둬야 되죠.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방법 없어요, 이거는요. 안 만들고 놔둬도 농법 절대 아닙니다, 샤인마스켓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냐? 충분히 늘어졌을 때 죽장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늘어졌을 때. 위에 꽃이 보일 때까지 놔둬도 괜찮아요. 근데 미리 훑어가지고 일손 줄이기 위해 가지고 큰 놈부터 미리 당기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적심도 미리 하고 여기서 이제 청이 막 성이 시작하는 거예요. 청이 막 계속 성입니다. 청을 덜 성이 꼽히는 시기 동시에 하는 거에서 동시에 안 되더라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세력 친 거는요. 원래 요 나무는 세력이 유난히 치더락 하는 나무는 내년에 쉽게 말하면 장초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눈 남기고 전제를 하잖아요. 그죠? 2년 3생. 한눈 전제 하는데 세력이 신 거는 세 눈 남기고 전제를 해요. 위에 거 먼저 터지겠죠. 얘 보내고 중간에 거 다른 거 맞추고 얘는 나중에 떼내야 됩니다. 조절하는 방법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신도장지가 있거든요. 전체가 새가 좋으면 모르지만 전체가 새를 좋은 거 그거 하려고 그러면요. 비료 많이 주면 돼요. 그렇지만 열매가 기형이고 오다가 열매 없어져 버립니다. 수세가 많이 약하면 열매 안 물고 옵니다. 수세가 너무 시도 열매 안 돼요. 얘가 작년에 저장양분 가져가고 꽃눈을 갖고 있다 하는 말도 맞는 얘기면서 또 틀린 얘기예요. 꽃이라 하는 거는 작년에 만들어진 거는 저장양분이 있어야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내 관리의가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올라오는 시기에. 예. 그렇기 때문에 꽃을 충실히 만들려고 그러면은 잎수 자체가 어차피 우리 필요한 잎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덜 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가 덜 나게 나기 위해서 질간을 짧게 하기 위해 가지고 칼슘을 쓴다, 뭐 가리 들었는 부료를 쓴다, 아니면 호르몬제 쓴다, 후라스타를 쓴다, 있죠, 그죠? 이런 것들 부수지기예요. 덜 나가게 해야 돼요. 덜 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환기 많이 시켜주고. 내가 측장 내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저녁에는 무조건 닫아주고. 그래서 밤 온다고 낮 온다고 편차를 줄여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거 하면서 수분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손이 요만큼 나왔는데 물이 적어가지고 말라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물이 안 필요합니다. 나무는 필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수분량이 있으면은 여기 가만 놔두면은 질감이 짧게 나겠죠. 짧게 나가는데 원래는 좋아야 되는데 안 줘도 된다는 얘기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그 정도만 해도 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 아끼고 비료 안 줘도 잘 크잖아요, 보면은. 그거다 보태주는 것 때문에 농사가 힘든 거예요. 안 크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능굴손 가는 거예요, 능굴손. 그죠? 능굴손 따지요, 대부분. 근데 능굴손 따는 방법이라든지 손 빨리 보게 보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은 다 따는 거 아닙니다, 그거요. 약한 놈은 능굴손이 있어야지 약간 차고 잘 나가요. 세력이 신 거는 세력을 잡아주기 위해서 띄주는 거예요. 나가지 말았고. 적심하기 전에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적심하고 부초 엽토 나오잖아요, 그죠? 또 시험 같이 한두번 나옵니다. 그거 따주잖아, 그죠? 다 따기 힘드니까 조금만 할 때 그거 한번 따줘가 좀 진도가 늦게 나가고 따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순 따는 거라든지 열매 정리하는 거 이런 계통들을 갖다가 내 한 나무에서도 조절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뭐를 주고 어디 가니까 뭐 치니까 뭐 하더라 하는 거는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도움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손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적심하는 시기하고 하수 정량하는 시기에 주위에 이웃분들이 품앗이를 해가지고 아니면 노벌 좀 돼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 드리기를 알속기 하는데 의자 앉아가지고 노벌대가 알속기 하는데 시간 걸리는 거하고 하수 정리하는 거하고 시간이 5배 차이 날걸요. 하수 힘 안 들잖아요. 조금만 할 때 딸라 그러면 힘들어요. 따놓으면 얼만큼 딸지 몰라가 야가 끝까 싶어가지고 좀 남기다 보면 나중에 늘어나고 기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형을 제거하고 안 좋은 거 따듬기 위해서는 충분히 놔두는 거예요. 제일 윗단에 꽃이 한두 개 보일 때까지. 육선도 손대지 말고 다 놔둬요. 알아서 합니다. 쭉쭉 늘어나죠, 그죠? 눈에 보이죠?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 눈 어두워도 하수정리 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딱 따고 손 딱 잡고 따고 손 잡아놓고 훑고 딱 내 원하는 만큼 5단이나 6단 정해갖고 따고 손 잡고 훑고 잠깐 합니다. 그것도 이제 동시에 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너 혼자 골이 많으면 힘드니까 그때 노벌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한과 동시에 적심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저는 적심을 하고 하중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요 다음 일이 어떤 일이 나냐면은 미리 요만할 때 요만큼 남겨두고 일순뚜리에서 해요. 예를 들어가. 적심도 안 한 상태에서 해요. 얘가 차고 나갑니다. 얘가 다시 늘어나요. 다시 늘어나면서 꽃이 별락하면 꽃이 막 살살 이빨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늦어요. 이쪽으로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점에 호르몬이 이쪽 다 가게 놔둬야 되는 거죠. 얘하고 균형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 드리는 거는 줄다리기를 하는데 50명 50명 해가지고 전체 단체 줄다리기 해요. 땡기는 중이에요. 말하자면은 호르몬 분비가 시작돼가지고 이쪽으로 양분이 영양성장, 생기성장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얘가 청년기에서 이쪽으로 이제 말하자면 가는 거예요. 가는 시점인데 확 줄어줘야 됩니까? 다시 절로 가버리겠죠. 주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르는 예가 있어요. 내 나무가 새가 요 결과지는 약해요. 안 달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보니까 그런 약한 게 많아가지고 요 나무는 달아야 되겠어요. 그런 거는 반대죠. 미리 줄여줘야 되죠. 좀 작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 좋은 거는 두 손 바다가 좀 빼가지고 2개 달아도 됩니다. 메디수 정해가지고 몇 메디에 달고 몇 메디 달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밭에 바운바는요, 다른데 교육하고 좀 다를 거예요. 12장 놔둬야 되고 20장 놔둬야 되는 농법 아닙니다. 왜 아닌가 하면 우리는 밀식 재배하고 있잖아요. 밀식 재배하고 열매 많이 달아요, 지금 우리가요. 많이 달기 때문에 어차피 수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그 얘기 하셨죠. 뭐 어디 가면 뭐 비료도 넣고 국산, 중국산, 외국산, 국산 얘기 하시면서 비료 얘기를 하셨는데 추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농약사를 하기 때문에 뭐 이래 와가지고 아니면 유튜브 제가 나올 때 제가 뭐 하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저도 또 업을 하기 때문에 판매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과하게 쓰는 걸 쓰지 말라는 얘기고 적당하게 달아가 적당히 가져가면 안 써도 되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많이 달거든요. 원래 책에 나오는 달아락한 양보다는 사실 착가를 많이 합니다. 착가를 많이 하는 데다가 이 밭 자체가 충분히 잎을 갖다가 안고도 안 주고도 지어서 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기에는 딸리는 걸 좀 보충해 주는 거예요. 수정 전까지는 몰라도 그다음부터는 비료가 좀 더 가야 되는데 국산 비료도 좋은 거 있긴 하지만은 수입 비료들이 조금 더 흡수 빠르고 이시락하는 염류 쌓이는 것도 좀 적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입 비료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수입 비료가 국산 비료보다 좋다기보다는 흡수 빠르고 나누기가 1kg씩 넣다 보면은 우리나라 비료보다 크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25kg 한 번 사면 2,500원 넣는데 우리나라 거 600평에 2번 넣으라고 그래요. NK 8,000짜리. 따져보면 그게 안 비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흡수 잘 되는 비료를 쓰시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필요한 시기에. 그래서 포도는 사람이 가만히 놔두는 거고 그냥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고 10%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안 해주는데 많이 넣고 청을 만들어 가지고 일거리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보다도 힘이 아까 안 들다고 얘기 들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수 정리하고 적심하는 시기에 조금 비싼 시기에 같이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축이 많이 늘어났을 때 눈에 띌 때 과감하게 딱 보고 요것만 쓰겠다 하고 미리 잘라 놓으면은 그 다음에 얘가 늘어나면은 알 속 게 별로 없겠죠. 그래서 알 속는 게 오히려 노블 안 돼도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지대로 잘 늘어나니까. 늘어날 때 속가가 다 늘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미리 요만한 데다가 훑어내가 야가 늘어나길 기다리면 청이 생기고, 이런 것도 생기고, 출장도 죽고,
수중 치는데 우리는 조그만 애가 안 늘어난다 하는 분이 많아요. 하수징은 빨리 해서 그래요. 빨리 하니까 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 말았고 하는 게 뭐 후라스타 CCC 뭐 이런 거 이제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제주도 판매를 해요. 하긴 하는데 하다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나무한테 해놔놓고 나무가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좀 일부 그대로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을 많이 주지 않는데 물을 주는 시점은 언제냐? 결과적으로 화수가 늘어나는 시점에 적정시가 왔을 때. 그때 물 필요한데, 줘야 되는데, 적심하고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 시기부터는 수분량을 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분량 조절은 50%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우리 많은 말을 주먹으로 쥐어가지고 뭉치시면 50% 얘기를 해요. 흙마다 틀리죠. 모래는 덜 뭉치시고 약간 찰진 정질토는 조금이라도 뭉치시긴 합니다. 수분량은 정질토 많으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고 모래가 많은 거를 뭉치려고 하면 수분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수분이 많아도 풀리잖아. 근데 50이라 하는 그런 수분량보다 적게 가는 거 보고 제가 물을 지켜줘서 얘기고 50%보다 조금 더 많이 있는 거 집어지는데 손으로 통 놔도 잘 안 풀리는 정도면 수분이 50 넘는 거예요. 적다는 얘기는 50%보다 적게 주라는 얘기고 많다는 얘기는 이보다 조금 더 주라는 얘기지 아주 많이 줘서도 안 되고 아주 말라서 안 되는 뜻입니다. 고조절 정도가 되면 된다고. 그래서 수분량은 이틀 간격으로 줄 때도 있고 열흘 간격으로 줄 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 조건에서 수분이 많아지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은 자, 열매가 커졌어요. 경액기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경액기. 비대가 되는 시점에서 1차 비대가 다 끝나고 나면은 경액기로 접어듭니다. 딱 따져지죠. 그죠? 알맹이가 잘 안 크는 시점. 그 경액기 그 초입에 우리가 봉지사기를 합니다. 경액기가 되기 전에 1차 비대를 조금 많이 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알 키우려고 덕크리를 사용하죠. 1차 지혜 처리하고 2차 지혜 처리하고 하는 두 번의 처리 과정에서 1차 지혜 처리하는 시점 일주일 보름 전부터 벌써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문 이론적인 얘기들 실험실에서 하는 얘기는 보통 보면은 한 14일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늘 꽃이 펴요. 요 꽃 피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상간에 나무가 힘이 좋고 저장해물이 좋으면은 보름 가고요. 14일 가고. 좀 약한 나무, 어린 나무에서 꽃이 확 피는 거는 좀 빨리 나가, 빨리 피죠. 그죠? 이런 것들 일주밖에 안 갑니다.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사이에 만개 전부터 세포 분열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조금 더 꽃대가 딱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파랗던 알이 조금 보면 색깔이 약간 변해요. 그러면 꽃잎, 우리 말하는 화관이 벗겨지는 시점에서 그거 껍데기하고 분리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세포 분열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윗단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훑어내고 밑에 거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위에서 시작될 때 힘 받았을 때 훑어가지고 며칠 안에 습변을 꼽히기 시작합니다. 하수 정리하고 첫 꽃이 피는 거 있죠. 요게 늦게 하면은 며칠 안 돼가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수 정리 하자마자 약을 차려. 우리 뭐 브라마신 치시잖아요. 그죠? 꽃 피기 전에. 근데 이거를 미리 했는 사람은 미리 해놔놓고 이거 처리하려고 하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먼저 있는 거, 늦게 있는 거, 층이 생기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늦은 거를 조금 빨리 올리게 만들고, 빨리 갖는 거는 조금 더 밀어놓고, 비슷한 시점에서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자라가지고 밑에 있는 거, 2단까지 안 가도 마지수 보고 맞으면 끝만이라도 잡아줘요. 끝이라도 잡아줘. 이거 자를 때. 얘는 8장, 9장에 자르고, 얘도 8, 9 자르는데, 얘는 여기 3단 위에 와 있고, 얘는 1단 넘어 여기 와 있어요. 적신 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꽃을 부르는 건 그게 같거든요. 얘는 크게 만들고 2개 달 수 있는 거, 얘는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얘기는 잘 아시겠지만은 1이라는 세포가 2가 되고 4가 되고 계속 이렇게 분열이 납니다. 분열이라는 거는 크는 게 아니고 세포가 짜개지는 걸 말합니다. 많이 짜개지면은 포도 알맹이 자체에 세포가 많이 짜개 있으면 포도가 단단해지겠죠. 세포 수가 적게 짜개져 가지고 크게 세포 한 개씩 있는 거는 나중에 물포도설에서 나옵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제일 기초적으로 세포 분열이 많이 돼 가지고 세포 사이에 벽이 많으면은 그 벽에서 잡아주잖아. 그죠? 이게 단단한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당이 들어가고. 세포 큰 거, 이만한데 10개 쪼개놨는 거하고 이어서 100개 짜개는 거하고 다르죠. 단단한 조직도가. 그래서 세포 분열을 일어나는 시점이 만개에서 보통 15일 정도는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포도마다 색마다 다 달라요. 한 열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 기간을 15일로 보통 보는데 만개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 처리할 때 딱 만개가 되고 끝에 만개가 난 다음에 수정하라 그러죠. 한 이틀 있다가. 바로 안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너무 빨리 해버리면 잔해성이 되면 안 돼요. 얘가 착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꽃이 핀 다음에 시기라는 얘기거든요. 한 1일, 만개에서 1일 있다 시기니까 요거 이틀 뒤에 2차 수정 시기는 게 15일로 나와 있거든요. 10한 2일, 3일 쪽으로 보통 2차 들어가잖아요. 그죠? 좀 빨리 들어가면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더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요
두 번째 지하철의 시점부터 무슨 시기냐 그러면 세포 분열 시기가 지난 단계에서 이제 비대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비대 시기가 다 합치면 한 달에서 뭐 한 40일 걸립니다. 비대가 끝나면은 딱딱해져요. 경액계라 그래가 단단해집니다. 요 단단해지는 시점, 요때까지는 물량이 많아야 됩니다. 물량이 많아야 되고, 요 경액기 다음에서 2차 비대가 또 일어나요. 한 번 더 일어납니다. 2차 비대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은 말랑말랑해지는 시기죠. 저항농사 지으신 분들은 저항기 색깔 하나씩 찍힐 때 먼저 말랑해지잖아요. 아이고 우리 물 퍼놓는 거 처음 농사 짓는 분들 물렁하다고 걱정하시는데 그게 연하기라 그래가 말랑해지는 시기입니다. 말랑해지고 난 다음에 색이 붙어요. 저항은. 근데 샤인마스켓은 말랑한 시기에 색 안 붙습니다. 2차 비대기 때는요 조금 연해져요. 질석기가 빠져나가면서 파란 색깔 약간 연한 색으로 살짝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랑해져요. 이것도. 또 말랑해지는 시기가 경액계력 하는 그 기간이 또 한 달 넘어 걸립니다. 요 기간 있다가 그래서 요 한 뭐 25일에서 뭐 한 35일 정도 보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을 가정한다고 가정하면요 경액기 한 달 동안에는 빠른 경액기는요 20일 만에 경액기가 풀려가지고 커지기도 해요. 유목 경우입니다. 그거는. 유목 같은 경우에는 빨라요. 경액기도 짧고 빨라요. 그래서 빨리 따자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힘이 좋고 많이 달리는 연수를 가진 거는 좀 더 늦죠. 그래서 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약간 느낌 오는 시기, 요 시기가 2차 비대기라고 보면 됩니다. 단단한 게 안 커지잖아요. 약간 말랑해지면서 다시 세포가 한 번 더 가는데. 근데 이때 비대기는 아까 내가 수정할 때 세포가 짜개지는 분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대한다는 뜻입니다. 분열은 끝났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1차 GA 처리, 2차 GA 처리, 1차 비대기 때 비대는 끝난 거예요, 세포 분열은. 그 다음에 2차 비대를 뭘로 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양분을 하는 거죠. 그 양분은 어디서 고해가 하느냐? 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주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잎 자체가 강화성장 해가지고 얘가 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때 많이 주는 게 뭐냐면은 가리가 많이 필요해요. 잎이 얇고 끝이 타는 거는 가리 결핍입니다. 노래지는 마가리지 결핍도 있지만은 가리가 잎을 똥게 만들어줘요. 강화성장은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면시비 하든지 관주로서 뭐 줄 때 후반기에 후기비료 그러고 가리 좀 많은 거 좀 주잖아요. 그죠? 토양에 가리가 있지만은 뿌리가 시원찮으면 흡수 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적은 양이 좀 가리를 조금 주는 시기입니다. 언제냐? 2차 비대기 약간 경액기 지나서 말랑해질 시점. 그때부터 대부분 보면 농약사 가보면 가리비를 줄 거예요. 추천해가지고. 줄 수는 거의 없다시피 한 것들. 요 가리를 주게 되면은 가리가 당도제입니다. 비대제입니다. 라고 판매를 해요. 근데 그게 가리 자체가 비대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리는 열매는 절대 안 갑니다. 가리는 어디로 가는데 잎으로밖에 안 가요. 열매는 안 갑니다. 가리 주면은 그 다음에 가보면은 야 우리 가리 섞였던 비료 좋은 거 쓰고 나니까 잎이 되게 이렇게 좋아졌대요. 좀 뭔가 이래 공기 저거 들어가 힘없어 보이고 걱정되는데 잎이 좀 싱싱해졌답니다. 그게 이제 가리가 잎으로 흡수한 거예요. 가리 없으면 잎이 광합성 작용해가지고 얘가 당을 만들어가 열매를 주는 거예요. 당도 비대되잖아요. 아미노산도 사이즈도 비대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공장을 가동시키는 그거 가지고 비대를 하는 거지 다른 비대제가 다 비대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할 일이 뭐냐. 수정을 5월 말쯤에 보통 합니다. 우리 김주지역은 5월 말, 5월 25일부터 노지 기준에가 6월 초까지 1차 수정을 합니다. 1차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보면은 한 120일 그러지만 9월, 그러니까 5월 말이니까 6, 7, 8, 9. 9월 말이 120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9월 중순경에 수확을 해요. 정상적이라면은. 수확을 하는데 120일 수확에서 110일 땡기고 105일로 땡길 수 있는 방법은 착가량이 적고 잎이 적으면 가능하죠. 2년생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지금 3년생 이상 되신 밭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밭에는 120일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정상적인 기준 잡아가 꼭 만개 시점입니다. 봐야 되는데, 가리가 다른 시기는 어디냐 그러면요. 1차 수정하고, 그 다음에 2차 GA 처리하고, 한 달쯤 있다가 비대 끝나면 경액이 시작되고요. 2달이 지나면은 경액이 지나면서 풀리는 시점입니다. 60일에서 70일 때. 내 1차 수정 치겠다 하면 무조건 뭐또 적어놔요. 60일에서 70일쯤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가리비료 정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료 정도는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얘기죠. 순 따는 거죠. 겹순 따는 거잖아. 그죠? 이 일을 이제 줄여야 되겠죠. 그거 줄어는 거를 이제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거 줄으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플라스타시시 같은 거 효과가 있습니다. 겹순이 덜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좀 많이 줄이겠죠. 그러고, 겹순 따는 일단 일하고, 또 한 가지는 잎이 공기에 유지시키는 겁니다. 잎 자체가 뭐 기후 조건을 해가지고 마르기도 하고 병도 일부 들긴 하지만 병보다는 생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마그네 진결핍도 오기도 하고 잎 자체 내에서 영도수가 빠져나가면서 부서지기 생기장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뿌리장이 오기 시작해요. 고온이 되면은 두둑에 손님은 떳떳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낮춰주기 위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쿨러 수질이 있는 분들은 낮에 한 2, 30분씩 쿨러 돌려주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공기적이 되면은. 6월달부터 장마 시작되고 고온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 공장이 무너지지 않게끔 공장을 유지시키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 크고 당 올라가고 하는 거는 야만 유지만 시켜주면 알아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 올리기 위해서 막 쓴다는 것이 아니고 잎을 유지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있죠. 수분 공급이죠, 그죠? 밑에서 꾸준하게 수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6월 20일이 지나고 7월달에 더하게 되면은요, 습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잎이 말아자면은 뭐 병균이 붙기도 하고 잎 자체가 세포가 자꾸 파괴됩니다. 근데 이 파괴되는 걸 막는 방법은 비료 가지고 물이거든요. 물을 올려줘야 돼요, 꾸준하게. 증발하고, 얘가 정산적인 얘가 정산하고, 밑에 땅 계속 마르잖아요, 그죠? 온도는 올라가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밑에서 수분이 삼투압에가 올라오는 것 같다고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삼투압자라는 게 있어요, 삼투압자. 정상적으로는 안 해도 되지만은, 문제가 생긴다면은, 수분을 위에 잘 오가게 해주는 그런 혈관 우리 뚫어줘가지고, 혈액순환 잘 되듯이, 연벽 사이로서 순환이 잘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거 하는 것 중에서 선풍기, 환기팬, 노즐라도 그거 많이 추천하고요. 계속 바깥으로 환기 나가야 됩니다. 환기식이 해주고. 뭐 고온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온기에 잎이 유지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잎 면적이 넓으면 안 돼요. 원래 포도잎은 넓잖아요, 그죠? 그리고 잎이 넓은 거는 마그네슘이 많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마그네슘 좀 주시고. 연면을 하시든지 관주를 하시든지 마그네슘을 이렇게 조금 써주세요, 나중에. 그리고 가리비료가 필요하다 하는 시점이 오면요, 어떠냐면 질소는 줄어주지만 가리비료가 많으면은 마그네슘 결핍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그래서 농약방 가가지고 비료 가가지고 요 시기에 비료 좀 이렇게 좀 달라 하면은 가리 많은 거 줍니다, 무조건 줍니다. 그러면은 그 가리비료를 갖다가 내가 넣고 나면은 연면식이라도 마그네슘을 한번 사람 해줘요. 그 다음 파스 물 줄 때 막 주든지. 그래서 마그네슘과 가리하고는 균 있게 쓰시고, 또 마그네슘 가리를 많이 쓰면은 또 칼슘 결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비료를 갖다 복합적으로 놔둬놓고 계속 넣으면은 알아서 먹으면 좋은데 안 되니까 우리 연면식을 해주는 거예요. 후반기에는 병이 별로 없습니다. 비 맞는데 녹인 말고는 병이 별로 없어요. 봉지 씌우고 나면은 알맹이 병들고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잎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 잎에 양분을 주는 방법이 아니고요. 잎을 그냥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계속 물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포도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물 많이 주는 게 지금 물 적게 주다가 제가 얘기했죠. 아까 적심하고 하수징행하는 시점 돼가지고는 수분량을 높이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수정할 때는 물 많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예, 흘러도 좋아요. 흘러도 나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물을 주시고 GH를 하니까 조금 넉넉하게 물을 줍니다. 50도 물보다 조금 더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물 주는 밭을 5일만큼 주다가 4일만큼 주다가 4일만큼 주는 거예요. 공기 들어가면. 그렇게 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그때 물 주는데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적은 양을 자주 주는 방법으로. 횟수를 많이 주는 방법이죠. 물 주는 걸 1시간을 2시간을 하고, 10톤, 20톤 필요 없습니다. 내 토양에 물을 줘보고, 시간 측정해보고, 물기가 있어요. 이틀 지났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틀 뒤에 물 줘야 되는 뜻입니다. 근데 이틀마다 계속 줘야 되고 판단할 필요 없는 거죠. 기후 따라 틀리니까. 비 많이 오면 섞이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느 시기에 수분 공급을 갖다 마땅히 했느냐가 사실은 농사의 승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물 주는 거 전에 할 일은 아까 얘기한 토양 만들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하시게 되면은 안 어려워요. 생각만큼. 정해져 있습니다. 개화 시점에서 수확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얘기만 드렸어요, 제가.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예.